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 25년 3월 16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칼산 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은 원래 처음부터 개인 택시하고 화물을 같이 취급했었나요? 예, 처음부터 저는 영업용 전문으로 해가지고 화물이나 개인 택시를 같이 취급했어요. 네. 예. 대표님, 최근 그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시세가 변동이 없잖아요. 이거는 왜 이렇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변동이 없는 이유는 현상 유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국도 그렇고 경기도 지금 완전 바닥쳤잖아요. 네. 바닥쳤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나가기도 뭐고 그러니까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걸로 그냥 지속성을 가는 거죠. 안전성을 택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시세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1톤부터 말씀드릴게요. 1톤 개인 소형 1.5톤 이하는 2,9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소형 전기 차 넘버는 2,7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가지고 지금도 하루에 2분, 3분 정도는 계속 문의 전화가 오시는데 번호판을 팔 수 있다고 방송에서 나오는데 번호판 팔 수 있습니까? 하고 계속 문의를 하셔. 그런데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는 팔 수 있는 넘버가 있고 팔 수 없는 넘버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넘버는 팔 수가 없고 사업이 종료되면은 지자체에다 반납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본인이 사서 장착한 번호인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받은 번호인지를 먼저 속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 중형은 1.5톤 초과 16톤 이하 전주와 동일하게 2,78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개인 대형은 16톤 초과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출애라 남바는 지금도 일주일이면 3분, 4분 정도가 팔아달라는 분들이 계속 전화를 오시는데 지금 출애라 남바는 5,800에 저희가 고시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매매되는 가격은 그 밑에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출애라 남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야만 이게 팔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출애라 남바는 좀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내놓고 매물로 저희 사무실에도 팔아달라고 의뢰하신 분이 5명 정도 되는데 거의 2달, 3달 가도 움직이질 않아요. 네. 예, 그리고 5돈 덤프 넘버는 3,600만 원. 네. 이 금액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앞에서 그 화물 전기차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화물 전기차를 갖고 있는 분이 이 내 번호판은 팔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예, 허가증에 화물 운송 허가증에 거기에 표기가 돼 있어요. 표기가 돼 있는데 처음부터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양수 이력이 없어요. 바로 본인 앞으로 바로 넘어온 거기 때문에 이건 팔 수가 없는 거고 기존 일반 번호 디젤이나 LPG에서 사가지고 다른 번호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양수가 돼서 넘어온 과정이 표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바로 분별이 가능해서요. 예. 그거 외에는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예, 그렇죠. 본인들이 지자체에서 받은 번호인지 사서 부착한 번호인지 잘 아시니까 본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예. 결국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기차 넘버 시세 방송을 하니까 2,700만 원입니다 하니까는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호기심에서 전화를 하시는 거지. 예. 그럼 대표님, 다음 주 화물차 번호판 시세 전망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화물차 번호판 시세는 큰 틀의 변함이 없이 이 금액들을 유지할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화물차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수원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 오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 오고 저희한테 1톤 차를 똑같이 사가셨는데 경기도 용인 오포에 사시는 어르신하고 저희가 1대1 매치를 시켜드려가지고 그분 일하시는 직장에 가셔가지고 아침 첫 오다를 그분이 해주는 대로 해서 첫 오다를 거기서 시작하기로 해가지고 그분들 다 해서 잘 적응하실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에는 그 지입차하고 콜바리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이 콜바리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콜발이란 것은 말 그대로 본인이 어디에 규속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일하는 걸 콜발이라고 그러거든요. 휴대폰 앱에 주선사 콜을 깔고 본인이 주선사 오더를 직접 받아갖고 움직이는 것보다 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본인이 얼만큼 재량 있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예. 네. 지입차 그 용어 좀 설명해 주세요. 지입차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임대 남발을 빌려서 쓰는 것도 지입차 개념으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일거리가 있는 지입회사에 내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지입이라고 그러는데, 지입은 일단은 들어갈 때 일정 금액을 보장을 받는 거죠. 경비 제어고 한 달에 얼마라는 금액을 일정 금액을 보장받고 이러는 것보다 지입 조건이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입차하고 콜발이하고 장단점이 있는데, 지입차는 본인이 정해진 시간을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해서 그 오다를 소화시켜 줘야 되는 거고, 콜발이는 본인 스스로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예. 오늘은 그 지입차 중에 두 번째 얘기하셨던 거, 자기가 차를 사서 회사에 들어가는 그거하고 콜바리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콜바리와 지입차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지입차는 일정 금액의 금액이 보장된다는 거. 일부러 일거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그 회사에 속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진행한 물건을 반복적으로 배송하는 거고, 이거는 일정 금액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이나 경비, 그러니까 기름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그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일정 금액이 정해진 금액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게 지입은 다 좋은데 뭐가 문제인 거니? 정해진 시간을 나가서 정해진 만큼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고, 본인이 쉬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쉴 수 없고, 본인이 쉬게 되면은 쉬는 만큼 다른 사람이 대체가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콜바리라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자유자재로 설정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일만 골라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많이 콜바리를 선호하시는 거죠. 지입차 같은 경우는 묶여진 직장에서 직장 생활에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콜발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도 좀 자연스럽게 일할 수 있는 게 콜발이에요. 예. 그러면 지입차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고 콜발에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요? 지입차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물류회사를 이제 들어가는 거죠. 정해진 물류회사를 들어가가지고, 요즘 우리 물류회사 많잖아요. 택배는 물류회사도 있고, 배송은 큰 물류업체 많잖아요. 그 업체에 소속돼가지고 일정 내 차량과 노동력을 같이 제공해서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는 거. 이게 지입차고, 콜발이라는 것은 본인 차량 가지고 본인이 일해서 본인 스스로 금액을 맞추는 거. 그게 장단점이죠. 예. 그러면 지입차와 콜발이 수입은 어떨까요? 수익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보면은 지입차가 좀 낫죠. 이거는 실어 날리는 물건도 균일하게 어느 정도 맞춰져 있고, 하루에 움직이는 시간도 일정히 정해져 있다고요. 거래처가 몇 군데 납품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이러는 거고, 콜발이라는 것은 본인이 10콜, 20콜, 10콜이건 몇 콜이건 계속 받아서 가서 일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죠. 예. 그리고 대표님, 지입차를 시작하는 초기 비용과 콜바리를 시작하는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지입차라는 것은 일단은 일자리가 보장된 금액의 차량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만 사가지고 지입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지입에 대한 알선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금액의 알선료를 내고 진행한 거고, 차량이 쉽게 말해서 1,000,000원짜리라도 1,000,000원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자리 것까지 물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일자리가 좋으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아무래도 금액이 좀 높아지죠. 차량은 쉽게 말해서 1,000,000원짜리라도 그 일하는 물량이 보장이 되고 수익이 좋으면은 그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알파가 돼서 진행되는 거고, 콜바리 차량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서 들어가기 때문에 면허권 값이나 차량, 이게 다 본인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고, 지입차도 마찬가지예요. 지입차도 본인이 기사로 들어가서 지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차량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그 지입회사에 소속이 돼서 일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지입차를 하는 차량이 주로 뭐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죠. 메이커 차량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쿠팡이나 네. 그렇지 않으면 CJ 물류나 이런 데서 소속이 돼서 이러는 사람들보다 지입차주라고 그래요. 네. 이런 분들은 본인 차 가지고 가서 지입 일을 하시는 거죠. 그 회사 일을 맡아서 하는데 그 회사 일을 본인이 직접 오더를 받았고 가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한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비용이 좀 따르는 거죠. 그리고 콜바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마트 앱에 오더를 깔아주고 본인이 일하니까 수익은 본인이 다 가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주선사 오더를 받다 보니까 일정 금액의 수수료도 여기도 나가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지입차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지입하는 일에 맞게 차량 톤수도 그럼 거기에 맞춰야 되겠네요. 지입 차량은 그 지입 회사에서 원하는 차량이 있어요. 네. 낮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낮은 지하에 들어갈 수 있게끔 높이를 맞춘다든가, 그리고 물량이 좀 많은 그러니까 물량이 좀 많은 회사 같은 경우는 농바디로 해서 크게 다시 개조해서 들어가는 회사가 있고 그 지입 회사에 맞춰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예. 콜바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차량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스타리아를 하고 싶으면 스타리아로 하는 거고 1톤 차량을 하고 싶으면 1톤 차를 하는 거고 1.2톤을 하고 싶으면 본인 취향에 맞는 차량을 선택해서 주선사 오더를 받아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네. 예. 지입차나 콜바리 모두 이거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사서 들어가야 되나요? 영업용이 아니면은 자가용 불법 유상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네. 예. 지입차는 회사에서 임대하는 번호판이 없나요? 있죠. 지입차도 회사에서 임대한 번호판을 쓰게 하는 회사가 있고 본인이 사가서 지입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어쨌거나 지입차든 콜바리든 초기 비용은 다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죠. 일정 금액의 비용은 다 들어가죠. 네. 예. 그럼 대표님, 화물업계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은 지입차가 좋아요? 아니면 콜바리가 좋아요? 그건 어떻게 좋다는 게 딱 선택이 안 되고 내가 화물에 대해서 경험이 많이 좀 부족하고 그러면은 지입차당도 괜찮은 조건이라고 봐요. 일정 금액이 보장이 되고 실어 날리는 물건이 똑같다면은 이러는 방법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는 섣부르게 결론을 못 내리는 거죠. 예. 지입차 일자리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야 되나요? 광고 보고 찾아가고 그런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본인 지인들 소개로 해가지고 내가 무슨 물류를 다녀서 어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 그러면 동료들 소개로 해서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예. 제가 듣기로는 좋은 지입회사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좋은 지입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그런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입소문으로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입을 해서 들어갔는데 일정 금액이 보장이 되고 그러면은 그 지입차를 또 팔잖아요. 팔았을 때는 내가 그동안 지입회사에서 그 오더를 그대로 넘겨받는 거예요. 넘겨받아서 파시는 분이 자기 어느 정도 수수료를 첨가해서 파는 거죠. 네. 예. 콜바리는 말 그대로 차를 사서 자기 스스로 일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 예. 대표님, 만약에 화물차 처음 하시는 분이 이 지입차하고 콜바리 중에 갈등하고 있다면 이거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일자리만 확실하고 보장된다면은 일자리가 보장된 지입차가 훨씬 좋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확실하지 않았을 때는 콜바리로 갈 수밖에 없는데 콜바리도 본인이 어느 정도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고 몇 달만 지나면은 다 선수 되니까 거의 나중에는 비슷해져요.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5년 3월 16일입니다. 화물차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이 지입차하고 콜바리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지였습니다.